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여수 수산시장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정밀 현장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피해 규모가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광산구가 대형마트 휴업일을 변경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철회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의 대권 행보로 대선 구도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세론에 맞서 제3지대론으로 몸집 키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광주시 산하 9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7명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100여 곳의 점포가 피해를 입은 여수 수산시장에서 어제 정밀 현장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앞길이 막막해진 상인들은 임시 판매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문영철 기자입니다. 하루 2천여 명이 찾던 수산시장 내부에는 잿더미와 매캐한 냄새만이 가득합니다. 국과수와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정밀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화재 직후 1층 점포에서 누전으로 끊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전선이 발견된 가운데 감식팀은 현장의 전기시설도 추가로 수거해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기 배선이라든가 전자기구 사용 여부에 대해서 확인 장에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3주 이상 걸릴 거로. 생선이 보관돼 있던 냉장 냉동시설은 화재로 가동이 멈췄지만 긴급 폭우로 전력 공급이 재개돼 추가 피해는 막게 됐습니다. 다행히 옥상에 있는 수전 설비가 양호해서 저압을 거기서부터 끌어서. 하지만 1층 전체가 불에 타면서 완전 복구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인근의 임시 판매장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천막 관계, 전기, 수도 그런 것들 이제 다 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들도 줄이고 해가지고 같이 모여서. 정부는 특별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피해 상인들의 세금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확대하고 한 달 동안 모금 운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대구 서문시장 화재 직후 여수 수산시장은 안전점검까지 실시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소방방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30일 발생한 대구 서문시장 화재, 그리고 이번 여수 수산시장 화재. 재래시장 내 대형 화재란 점과 함께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모두 현대화 사업까지 마친 시장이라는 겁니다. 특히 여수 수산시장은 불과 한 달여 전 긴급 안전점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여수 수산시장은 그중에서 가장 상태가 양호해서 3층에 일부 건조시설이 겨울철에 좀 훔치게 되면 화재 위험이 있을지 몰라도 2층에는 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문가 진단 결과 나왔다고 해서 시에서는 걱정을 한칸씩 나섰는데 그럼에도 정작 화재에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현재의 소방 방제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재래시장의 밀집형 구조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소에 그렇게 점포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옆으로 당연히 연소 확대가 빨리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전통시장의 소방 방제 관리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대목입니다. 재래시장 상시 안전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스프링클러 수준을 넘어 절연 감지 시스템 등 자동화 설비의 의무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하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재래시장 화재. 전국에 산재한 재래시장의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중국의 타이어 업체 더블스타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본입찰에 참가한 업체 가운데 중국의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블스타는 1조 원 안팎의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오늘 채권단의 동의 여부를 물을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금호타이어 인수전의 최종 결승전은 우선 협상 대상자인 더블스타와 우선 매수 청구권을 보유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맞대결로 치러질 전망입니다.
올 겨울 가장 강력했던 한파의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침 기온은 뚝 떨어져 있는데요. 현재 광주가 영하 4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다행히 따뜻한 볕이 기온을 끌어올리면서 6도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영하 1도로 오늘보다 3도가량 높게 출발하겠는데요. 당분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니까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 관리하셔야겠습니다. 구름 영상 보시면 현재 우리 지역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오전까지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거치면서 맑은 하늘을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이 동부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그 밖에 다른 지역도 대기가 많이 건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불 예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영광이 영하 7.9도, 장성이 영하 7.1도를 보이고 있고요. 담양이 6도, 화순이 7도의 낮 기온 보이겠습니다. 전남 대부분 지역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높겠습니다. 곡성이 6도, 구례도 6도, 보성이 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남의 한 요양병원이 건물 임대료를 내지 못해 법원이 강제 집행에 나섰습니다. 건물주와 병원의 다툼에 애꿎은 환자들이 추위 속에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목포의 한 요양병원. 환자와 병원 집기를 옮길 구급차와 화물차 등 10여 대가 대기했고 경찰도 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안에서는 모포를 두른 노인 환자들이 침대와 휠체어를 타고 옮겨집니다. 부동산 강제 집행에 따라 입원 환자들도 나가야 하는 겁니다. 옮긴다가나요? 그럼 날 따뜻한 한다고 이 추운 날 해야 쓰겠어? 건물주가 임대료를 1년째 내지 않는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결정된 강제 집행. 지난해 10월까지 환자는 물론 건물을 비울 것을 약속했지만 병원 측은 운영을 계속해왔습니다. 안내장 발송도 다 했었죠. 그런데도 이제 환자분들이 저희랑 있겠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건물주와 병원 측이 뒤늦게 협의하면서 강제 집행은 중단됐지만 환자들은 각자 다른 병원을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강제 집행은 이제 채무자하고 채권자와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관에서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다가가기가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병원 측은 명절 전까지 중환자 8명을 포함한 130여 명의 환자를 모두 다른 병원으로 이송시킨 뒤 다음 달 폐업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광주의 모 전통시장에서 중국산 고사리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값싼 중국산 물고사리 2톤을 최근 가격이 상승한 국내산으로 속여 2천만 원어치를 유통시킨 광주의 농산물 유통업체 2곳을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전남농관원은 설 명절 전날인 오는 26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과 정예 명예감시원 400여 명이 원산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3,8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 총책이 1년여 만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국내 총책 등 15명을 구속하고 가담자 18명을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도주 중이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총괄 41살 이모 씨를 최근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사이트 도메인을 80여 차례 바꾸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지만 베트남 현지 공안과 경찰의 공조 수사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국민의당 대표가 된 박지원 의원이 반기문 총장을 비롯한 다른 대선 후보들에게 문을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승부를 예고한 셈인데요. 대선 구도가 한층 복잡해진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내일과 모레 광주 전남을 찾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지난주 귀국해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이 광주와 전남을 찾습니다. 오늘 오후 진도 팽목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한 뒤 내일 아침에는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는 일정입니다. 자신을 진보적 보수주의자라 규정한 반 전 총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새 당대표로 선출된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제3지대가 될 것이라며 반 전 총장 영입에 대해서는 혹독한 검증을 조건으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대권 정치 정식 국가 대개혁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활짝
문이 열려있는 당이 되겠습니다. 당의 몸집을 키워 민주당 문재인 대세론에 맞설 대항마를 내겠다는 국민의당의 전략은 다른 대선 후보들도 자극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 새로운 정치 세력 출범을 준비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조만간 민주당이 크게 요동칠 것이라고 전망해 민주당 내 비문 세력과 교감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개헌 세력, 개혁 세력이 하나의 장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한 정치권의 새로운 틀을 만드는 빅뱅이 2월, 3월에는 반드시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설을 열흘 남짓 앞두고 대선 주자들의 호남 방문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 주자들의 합종 연횡이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예고하면서 다음 정권에서는 연립정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 대표는 광주시 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권 교체를 위해 소수당 대선 후보가 사퇴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건 개혁 세력 중심의 연립 공동정부라고 말했습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이 적립해준 유엔 사무총장 마일리지를 대권 욕심에 낭비하지 말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하길 바란다며 불출마를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지 모임 홍보 현수막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재명 시장의 지지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의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선거운동 기간 전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시장은 자발적 지지자들의 행사 안내를 놓고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이 올해 첫 당정회의를 열었습니다. 조기 대선에서 전남의 현안을 지역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였는데 끝내 지역 민원을 도지사가 청취하는 자리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라남도와 민주당 전남도당의 2017년 첫 당정회의가 열렸습니다. 중장기 또 단기 과제들 하나하나 오늘 논의가 되어서 좋은 해답이 얻어질 수 있기를 희망을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모두 공을 들이는 양당 체제 속에 전남의 올해 예산은 6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특수를 제외하면 사상 처음 SOC 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선 성과가 높게 평가됩니다. 국가 전체 예산이 3.7% 늘었는데 전남도의 국비는 7.7%가 늘었고요. SOC 예산은 작년 대비 40.5%가 늘었습니다. 민생 현안 과제로 현재 정부가 80%만 지원하고 있는 AI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 비용의 전액 국비 지원, 해경 정비창 유치 등이 건의됐습니다. 5개월간은 이런 다고리 사육 농가는 좀 사육을 제한하고 대신에 생계비 지원을 갖다가 정부에서 지원해달라는 그런 건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전남도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이계호 의원 1명뿐.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돌아가며 시군별 현안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오히려 전라남도가 지역 민원을 청취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민주당이 전남의 민생 현안을 파악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했던 첫 당정회의의 취지가 반감됐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광주시 산하 9명의 공공기관장 가운데 7명의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광주시는 임기가 다음 달과 3월에 끝나는 임낙평 국제기후 환경센터 대표이사와 김농채 평생교육진흥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장들의 사표를 윤장현 시장이 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7개 기관 가운데 시의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기관은 광주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신용보증재단과 문화재단, 여성재단 등 5개 기관입니다. 광주와 전남 단체장들에게 2017년 한 해 설계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인규 나주시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이 나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올해 이와 관련해 어떤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빛가람 혁신도시 인구가 2만 2천 명을 넘어서면서 나주 인구 증가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의 에너지밸류 조성에 따라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이전 투자가 늘어나면서
에너지 특화 산단인 나주 혁신사 한단도 분양이 활발하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신기술 실증센터와 43개 에너지 관련 기관 등과 분양을 통해서 지난 연말 33%의 분양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적극적인 기업과 투자 유치 등으로 전남도로부터 투자 유치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일자리 관련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쾌거도 이루어냈습니다. 네, 올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꼽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경주에서 지진이 발생했고 여진도 계속되면서 시민들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어 안전에 대해 역점을 두게 되었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삶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은 시정 제1의 가치이고 또 최상의 기준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획득을 목표로 안전 시민보험과 안전도시 협의회를 설치하고 스마트 안전도시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읍면동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증설하고 UCT 종합운영센터와 연계 운영되도록 안전체험관 유치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주와 관련해서 녹색 도시 프로젝트를 구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도시 온도를 완화시키는 숲과 정원이 잘 갖춰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주시는 도시재생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 금성간 나눔수 체원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도심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가 펼쳐나갈 녹색도시 프로젝트는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 꽃이나 나무를 충분히 심어서 우수경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꽃도 연간 우리가 34만 번 정도를 심어왔지만 100만 번 정도로 늘려서 특성이 있는 가로수 숲길을 조성하고 또 시군 경계지점에 차별화된 녹지 공간을 조성해서 도시의 품격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네, 내년은 전라도 정도 천년이자 나주도 천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시청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은 전주의 전자와 나주의 나자를 따서 전라도라는 명칭이 붙은 지 천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나주시는 역사 재조명을 통해서 나주 시민의 정체성 확립과 자긍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미래 천년을 기약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시의 주도로 전주와 함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또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값진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주가 중심이 돼서 전남북의 중심 도시로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념사업도 활발히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한파로 자동차 운전에 애먹으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냉각수 동파나 배터리 방전 때문인데요. 겨울철 차량 관리 요령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미지 뉴스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꽁꽁 언 자동차 수리가 한창입니다. 지난 주말 갑작스러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부동액이 부족했던 차량의 엔진이 얼어붙은 겁니다. 냉각수 동파를 막기 위해서는 부동액과 물을 5대5 비율로 혼합해 넣는 것이 좋습니다. 가까운 정비업소에서는 항상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나 그래서 다른 점검을 받을 때 항상 냉각수 점검을 해달라고 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있어요. 배터리 방전 역시 주의해야 할 부분. 겨울철에는 30%가량 신고 건수가 느는 흔한 고장이지만 간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의 한 출동센터에서는 평소의 2배인 140여 건의 고장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블랙박스를 항상 켜두는 차량도 많은데요. 이 블랙박스가 겨울철 배터리 방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운 날 야외 주차 시에는 블랙박스를 포함한 전자기기들의 전원을 꺼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 외에도 차 커버를 활용해 차가운 온도를 차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디젤 자동차의 경우 충분한 예열 과정을 거치는 것이 겨울철 수월하게 운전을 하는 방법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을로운수에서 100만 원, 전남 담양군 고서면 고읍 2구에서 무명으로 10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유곡 마을회 40만 원, 봉남 여성경로당 10만 원, 봉동 제1여성경로당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봉서마을회 20만 원, 양정마을회 15만 원, 양정경로당 15만 원, 신촌마을 주민 40만 원, 신월 여성의용소방대 1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촌 부녀회 10만 원, 신촌 경로당 10만 원, 신촌 여성경로당 10만 원, 문청면 여성의용소방대 10만 원, 문청면 금평마을 주민 27만 9천 원 보내주셨습니다. 나주시 교동 3통에서 14만 원, 선해동 2통 12만 5천 원, 정윤현 씨가 10만 원, 금계동 우영타워 주민이 38만 8천 원, 주식회사 일신산업 최요한 씨가 30만 원 보내주셨고 성원 하이벨 주민 5만 원, 광주 남구 월산 3동 오순심 씨가 10만 1천 원, 봉선 2동 20통 주민이 10만 원, 박림 1동에서 20만 7천 원, 광산구 어룡동 라인 2차 아파트 주민자치회에서 6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월곡 2동 영천중학교 학생회에서 52만 5천 원, 서구 금호 1동 시영 3단지 경로당 20만 원, 풍암동 롱맨 어학원 학생이 42만 6천 원, 동구 지원 1동 김준혁, 김하경 학생이 10만 원, 지원 2동 광주 지원교회에서 5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